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제풀이 오늘 끝나죠. 어, 금세 2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9월 달입니다. 9월 달요. 시험도 이제 코앞에 다가왔어요. 2달 남았습니다. 자, 오늘 진도가 간평 남았거든요. 간평 전부 다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394페이지입니다. 이름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394페이지예요. 자, 감정평가는 우리 시험은 항상 6문제 고정이고요. 7문제가 잘 나와요.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그러면 자, 1번 간평의는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고요. 목차 2번 내려가죠. 평가의 분류가요. 그동안에 5번 출제되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만 확인할게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자, 목차 2번 평가 기법상 분류에서 바로 2번이 있죠.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최근에 잘 나와요. 바로 2번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일괄평가는 물건마다 원칙은요. 개별평가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둘 이상의 물건이 밑줄합니다. 일체로 거래 밑줄. 그리고 내려가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밑줄. 자, 이럴 때는 일괄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요즘은 잘 나오고요. 자, 여백에다가 한 번 더 적어줍니다. 일괄평가죠. 그러면 자, 우리 규칙은요.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입니다. 다른 말로 복합부동산 일괄평가죠. 이건 중요해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원가법 다른 단어 들어가면 틀린 말이 됩니다. 여러 번 나왔고요. 꼭 기억합니다. 다음에 2번요. 구분평가. 구분평가는 한 개의 물건이더라도 밑줄입니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밑줄. 가치가 다르면요. 따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3번요. 부분평가는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은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부분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 단어는요.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 동그라미. 어떤 문장이고 일부분 들어간다. 줄여서 일부 또는 일부분 들어가면요. 무조건 부분평가입니다. 문장은 쉬워요. 일부분 들어가거나 일부가 들어가면 그대로 부분평가가 돼요. 여기까지만 연결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목차 02번요. 부동산 가격 이론인데요. 먼저 목차 1번 보시면 가치와 가격 개념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최근에 4번 출제되었고 출제가 자주 되었어요. 표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가치는 밸류가 되고요. 가격은 프라이스다. 자, 가치 밸류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내구성 적어주고 내구성. 다른 말로 영속성이죠. 따라서 내구성 특성 때문에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17회 때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표를 그대로 아셔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개념부터 볼까요? 가치는요. 한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밑줄. 장래 편익이 현재 가치죠. 따라서 한 줄 내려가세요. 현재의 값이다. 현재 동그라미. 현재 값이 되고요. 다음에 가격, 프라이스는요. 개념 밑줄입니다. 시장에서 교환의 대가로서 시장에서 지불된 금액이죠. 다른 말로 매매 금액입니다. 주로 매매 금액은 과거의 매매가 되죠. 과거의 값이다. 과거 동그라미. 한 줄 내려갑니다. 가치는요.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개 존재한다. 여러 개 동그라미. 반면에 매매 가격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죠. 하나만 존재한다. 하나만 동그라미. 내려가세요. 가치의 전문가는 평가사죠. 평가사 동그라미. 가격의 전문가는요. 중개사예요. 중개사 동그라미. 그리고 등식도 밑줄 하세요. 가치 이꼴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돼요. 자, 오차가 있죠. 오차가 있기 때문에 꼭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단기와 장기예요.
오차가 생기니까 당연히 단계는 그만큼 오차만큼 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가치와 가격은 괴리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간다면 일치가 돼요. 단기에는 괴리되지만 장기적으로 양자는 일치가 된다. 요 지문도 잘 나옵니다. 그러면 표에서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만 하나만 싹 바꾸면 틀린 지문입니다.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목차 2번 내려가죠. 부동산 가격의 특징인데요. 특징은요,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빨리 장가 가소, 가소 장계 네 가지죠. 자,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되고, 소유권 권리 가격이고요. 다음에 장기적 폐라 형성이 되고, 개별적으로 형성됩니다. 여기서는요, 2번 보니까, 자, 소유권 및 권리의 대가인데요.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개별 권리들의 대가의 총합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권리가 있다면요. 각각의 권리에서도 가격은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권리가 형성되는 것이지 형성되지 않는다 하면 틀립니다. 3번 내려갑니다. 시장 가치가 나와요.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한 조건 4가지 모두 갖춰야 그러면 얘도요. 암기했죠. 어떻게 해요? 통합자정 이렇게 암기했죠. 통상적인 시장, 출품견의 합리성, 거래의 자연성, 당사자의 정통성, 통합자정 모두 갖추는 거예요. 다음에 목차 2번 내려가죠. 자, 가치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인데요. 먼저 가치 발생 요인은 7번 출제되었어요. 자, 발생 요인 4가지도 암기되었죠. 유상유이 이렇게 나와요. 유용성 또는 효용이죠.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용, 이전성, 유상유이 4가지가 되고요. 다음에 목차 2번 넘어갑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바로 2번 보게 되면 종류가 1번, 2번, 3번이 있죠. 3가지가 일지이게 3가지입니다.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3가지가 있고요. 다시 1번, 일반 요인은요. 아래 표를 보니까 경, 행 3가지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3가지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요인은 한 번 출제가 되는데 단독 문제가요. 자, 첫자 보시면서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인가, 도교, 관건이죠. 인가, 도교, 관건. 인구, 가족 구성, 도시 형성과 공공시설, 교육과 사회복지 수준이죠. 관건, 관행이죠. 사용수익의 관행을 말해요. 건축 양식의 상태다. 이렇게 암기가 되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요인은 단독 문제가 3번 나왔어요. 그래서 암기는요. 저재물 세기교라고 암기했죠. 저재물 세기교. 저축 소비, 재정과 금융, 물가 임금, 다음에 세기교, 세 부담의 상태를 말하고요. 기술 혁신, 교통체계 상태를 말합니다. 이어서 행정적 요인은 자, 단독 문제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각종 제도, 통제, 교제, 법률, 정책 이런 단어가 나온다면 행정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요인 종류가 방금처럼 3가지를 보았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일지계 중에서 자, 지역 요인과 개별에는요. 지역 요인은 그대로 지역 분석으로 연결이 돼요. 개별에는요. 개별 분석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목차 3번입니다. 따라서 03번 보게 되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가로 1번 지역 분석의 의의부터 볼까요?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분야에 속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 밑줄, 표사를 명백히 하여 가격 수준 밑줄. 그래서 지역 분석은 항상 단어 2개가 필히 나와야 됩니다.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입니다. 그리고 2번요. 지역 분석의 목적은요. 자, 1번 뮤чл입니다. 채사 판정의 방향 설정이다. 방향 동그라미. 채사를 판정하는 것은 개별 분석입니다. 그러나 지역 분석은요. 채사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2번, 3번 묶어줄까요? 지역 분석은요. 사례 자료 수집 범위를 명백히 하고
용도적 지역 범위를 명백히 하는데요. 그래서 2번, 3번은 뭘 말하느냐? 자, 2번, 3번 묶어서 지역 분석의 목적은 바로 가격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즉 가격의 정확도, 그래서 가격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례 자료 수집을 명백히 하고요. 용도적 지역 범위를 명백히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가로 3번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입니다. 크게 세 가지죠. 인근, 유사, 동수가 돼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거권 세 가지입니다. 1번 동그라미. 인근 지역 지문 자주 나와요. 자, 인근 지역은 기업번 보시면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죠. 속한 지역 밑줄. 두 번째,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 가격에 직접 영향 밑줄, 직접 영향을 미치고요. 디귿번, 도시나 농촌과 같은 밑줄입니다. 지역 사회보다는 작은 지역입니다. 작은 지역이지 큰 지역 틀린 말입니다. 다섯 번째 내려가세요. 인근 지역은 고정적이 아니고 밑줄입니다. 유동적, 가변적이다 밑줄, 즉 항상 변화한대요. 어떻게 변화하죠? 성숙, 세천악 아시죠? 따라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익기, 악화기 이렇게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한대요. 자, 그러면 오른쪽 여백에다가 추가로 메모합니다. 자, 인근 지역 하면요. 범위까지도 지문은 출제되고 있어요. 인근 지역의 범위. 범위가 두 가지인데요. 아주 넓다. 범위가 확대가 돼요. 두 번째, 범위가 아주 좁다. 축소가 돼요. 결론. 범위가 넓은 것도 좁은 것도 둘 다 안 좋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적정한 범위가 가장 좋아요. 그러면 범위가 아주 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종이컵이 있잖아요. 자, 종이컵이에요. 믹스커피 넣고요. 자, 물은 요새는 한 요만큼만 보여. 자, 이러면 커피 맛이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이 종이컵이요. 물을요. 이만큼 붓고 커피 마시면요. 커피가 밋밋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얘가 뭡니까? 범위가 넓은 겁니다. 안 좋대 말입니다. 숙소는요. 물을 요것만 붓고 타면요. 저도 못 먹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가 좋지? 적정 범위가 좋아요. 그래서 너무 넓게 되면요. 다시 말하면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려집니다. 다음에 범위가 너무 좁아요. 너무 좁게 되면요. 좁은 지역에서 사례를 구할 수가 없죠. 따라서 사례 자료 수집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돼요. 다음에 2번 내려가죠. 유사지역입니다.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동네, 비슷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유사지역은요. 디귿번 모두 밑줄하죠.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은요.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멀리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은요. 거리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리와 관계가 있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3번요. 동일 수구권입니다. 자, 동수는요. 기업번 모두 밑줄. 인근지역 포함, 유사지역 포함, 어디까지? 주변 용도지역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서 주변 용도지역은 후보지와 이행지를 말해요. 후보지와 이행지까지도 포함이 된대요. 자, 그래서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을 말하죠. 디귿번 내려가, 디귿번 동그라미. 자, 용도지역별 동수 판정인데요. 자, 용도가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역, 후보지, 이행지가 나와요. 그러면요. 자, 주거지 모두 밑줄입니다. 주거지는요. 도심의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상업지는 수익성과 대체를 갖는 범위와 일치가 되고요. 공업지는 생산성 범위와 일치가 됩니다. 네 번째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출제가 자주 되죠. 예를 들어 용도가 바뀌는 땅이죠.
용도가 바뀐다면 용도 전환 후, 이행 후, 후 동그라미. 일반적으로 자 용도 전환 후의 장래 용도를 중시합니다. 다만 두 번째 줄 용도 전환이 밑줄입니다. 완만한 경우 밑줄. 용도가 천천히 바뀐대요. 다른 말로 성속도가 완만하대요. 이때는 오히려 전환 전 동그라미 현재 용도를 중시합니다. 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인근, 유사, 동수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목차 2번 내려가죠. 개별 분석입니다. 개별 분석은요. 자, 1번 보게 되면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개별 요인을 파악해서 최사를 판정하는 작업인데 얘는요. 오른쪽 페이지와 바로 연결이 돼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3번이 있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 얘가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8번 나왔고요.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 가장 중요합니다. 표를 바로 볼게요.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비교합니다. 자, 지역 분석은요. 그 근거가 뭐냐?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다. 밑줄 하시고요. 개별 분석은 제목 그대로 개별성이죠. 자, 두 줄 내려가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 동그라미, 가격 서준 동그라미, 핵심 단어죠. 반면에 개별 분석은요. 최유효 사용 동그라미, 가격 동그라미. 요걸 바꾸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잘 바꿔서 말이에요. 가장 잘 나옵니다. 다음에 내려갑니다. 지역 분석은요. 자, 개별 분석보다 먼저 하죠. 선행 동그라미, 선행 분석입니다. 다음에 개별 분석은 나중에 하죠. 지역 분석에 후행한다, 후행 동그라미, 후행 분석입니다. 두 줄 내려가요. 지역 분석은요. 가격 원칙은 적합의 원칙과 관계된다. 적합 동그라미.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면요. 한 줄 내려가서 경제적 감가 동그라미. 자, 그러면요. 얘는 바로 떠올려 있어요. 자, 지역 분석과 관계되는 원칙은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이고 적합에 어긋나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다. 그대로 뭐 GGG 암기하시면 돼요. GGG. 그래서 GGG 바로 나와야 됩니다.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예요. 오늘 계속 반복될 거예요. GGG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 개별 분석은요. 관계된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다. 균형 동그라미.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면 기능적 감가 동그라미. 또 정리합니다. 개별 분석이죠.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이죠. 여기서 어긋나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그대로 기억났습니다. 따라서 GGG, 기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별 분석, 다음에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자 GGG, 기 요 과정은요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목차 04번 가격 재원칙입니다. 여기다가 별표 3개 합니다.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많은 문제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되었고요. 따라서 예배가 없다면 거의 몇 년마다 한 문제가 늘 나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항상 최사가 반영된 가격이죠. 가장 중요한 원칙은 1번 최사 원칙입니다. 따라 최사가 반영된 게 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1번 의 보시면 부동산 가격은 최사가 반영된 가격인데요. 따라서 2번요. 여기서 최유효 사용이란 한 줄 밑줄 하시면 돼요. 통상의 사용 능력, 다른 말로 객관적인 능력이죠. 객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이 바로 최사가 돼요. 그리고 2번 내려가죠. 최사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항목 4개 모두 묶어주고요. 4가지를 모두 갖췄을 때 최사가 돼요. 따라서 1번 최사는요 합리적 이용이 돼야 되고 2번 합법적 이용이 돼야 되고 다음에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과거로부터 최고 수익을 올려왔다는 경험적 증거도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상 4가지를 모두 갖춰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여백이 많죠. 여백에다가 또 메모할까요? 자, 최유의 사용, 최사의 특수 상황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최사의 특수 상황이 뭐냐? 한마디로 최사 판정이 어려운 경우,
최사 판정이 어렵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말해요. 얘가요, 안 나오다가 22회 때 단독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아주 종류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 중도적 이용입니다. 중도적 이용은 최사 판정이 어렵다. 다른 말로 부동산 가격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도적 이용은요, 얘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도심지의 주차장입니다. 자, 시내 가면요, 주로 고층 건물이죠. 7층 건물이 있고 8층 건물이 있고요. 아주 고층 건물이 많습니다. 요 사이에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에 주차하죠. 주차할 때마다 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야, 이 땅 참 아깝네. 그렇잖아요. 옆에 전부 다 8층, 10층 건물 다 지었는데 여기다가 왜 건물 안 짓고 이렇게 주차장으로 이용할까? 그러면 결국 이 땅도요, 언젠가는 5년 뒤건 10년 뒤건 언젠가는요, 8층 건물 짓고 10층 건물 짓고 건물 지을 땅이다 이 말입니다. 이 건물 짓기 위해서 임시로 지금은요, 중도적으로 주차장 이용하고 있대요. 이거 바로 중도적입니다. 앞으로 건물 지을 땅이 된 말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땅은요, 값어치가 비싸요. 이런 땅은요, 당연히 주차장 땅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땅은요, 앞으로 용도가 바뀔 땅이니까 중도적 이용이 되고요. 최사 판정이 아주 까다로워요. 가격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복합적 이용입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가보면요, 통건물 하나인데요, 안에 가면 점포가 수백 개가 넘어갑니다. 수백 개 점포가 복합적으로 어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통건물 자체 평가하는 것이 이 전부 다 수많은 점포를 전부 평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최사 판정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특수 목적 이용입니다. 특수 목적. 예를 들면요, 종합병원이 있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크잖아요. 그럼 아주 규모가 큰 절이 있죠. 이런 것들은요,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특수 목적이죠. 이런 것들은요, 가격 구하기가 어려워요. 최사 판정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투기적 이용입니다. 자, 투기하면 땅값이 계속 오르고 계속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 기준이 뭐냐? 이것도 기준 설정이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가격 구하기 어렵다. 최사 판정이 어려워요. 이런 내용들까지도 22회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3번입니다. 관련 원칙. 자, 관련 원칙은요, 1번 토대 원칙, 2번 내부 원칙, 3번 외부 원칙, 4번 가장 거리가 먼 원칙이 있죠. 요거는요, 다음 페이지 그림이 나와요. 그림과 똑같습니다. 반복이 돼요. 그림 봅니다. 자, 최사 관련 원칙은 그림 보시면서 첫 번째, 대내적 공간 원칙이 있죠. 대내적 동그라미, 이게 바로 내부 원칙입니다. 자, 분명히 암기시켜드렸어요. 어떻게 암기했다? 형수배기. 따라서 형균형의 원칙, 수익 최순 차이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기의 원칙, 형수배기 네 가지잖아요. 내려갑니다. 대배적 공간 원칙이다. 대배적 동그라미, 이게 바로 외부 원칙이죠. 경쟁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입니다. 내려가서 시간 원칙이 있죠. 여기다가 괄호 토대 적어주고 토대 원칙입니다. 제사의 가장 바탕이 되고 토대 원칙은 시간 법칙인데요. 변동과 예측의 원칙입니다.
다음에 자, 맨 끝에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맨 왼쪽은요, 수요 공급 원칙이 있죠. 그러면 맨 오른쪽 끝에는요, 대치 원칙이 있어요. 가장 멀리 있죠. 그러니까 가장 거리가 먼 원칙입니다. 제사와 가장 거리가 먼 원칙은 수요 공급 원칙과 대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사의 관련 원칙입니다. 다시 앞페이지 볼까요? 앞페이지 보시면 제사의 관련 원칙은요, 1번, 2번, 3번이 있죠. 토대 원칙은 시간 법칙이다. 변동과 예측이 원칙이 되고요. 2번 내부 원칙은 형수배기 네 가지가 있죠. 다음에 3번 외부 원칙은 적합의 원칙과 경쟁 원칙이고 4번요 가장 거리가 먼 원칙은 수급 원칙과 대치 원칙입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따라서 목차 2번 제사의 토대 원칙은 시간 법칙이다. 변동과 예측이 원칙이 되고요. 3번 내부 원칙은 형수배기 네 가지가 있죠. 4번요. 외부 원칙은 경쟁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입니다. 5번 가장 거리가 먼 원칙은 수급 원칙과 대치 원칙입니다. 이들을 연결하시면 돼요.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제사의 토대 원칙은 시간 법칙인데요.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죠. 1번 변동의 원칙은 지금부터는요. 제 원칙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자, 계속 표가 나 있죠. 의하고 적용입니다. 이거밖에 출제가 안 돼요. 우리 시험은요. 가격 전칙은요.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중에서 적용, 얘가 출제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적용. 그래서 의와 적용만 아시면 돼요. 그럼 변동에서 의가 뭐냐? 의는요. 가장 쉽게 보면요. 의에다가 적어져요. 과거, 현재, 미래 적어주고요.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변동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은 건물 생각 갔어요. 우리 학은 건물이 있죠. 그러면 이 학은 건물 가격은요. 5년 전 다르고 현재 다르고 5년 후 달라집니다. 얘가 바로 변동의 원칙.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미래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얘가 변동의 원칙입니다. 항상 변하기 때문에 적용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기준 시점 또는 기준 시점. 따라서 언제 가격인지 기준 시점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따라서 기준 시점에 근거하게 되면요. 변동의 원칙입니다. 변동의 원칙. 그러면 기준 시점은 중요합니다. 자, 3번 정도 출제가 된 걸로 기억나고 지문 잘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것, 기준 시점은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가격 조사 완료 일자가 돼. 이 단어가 아니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현장 조사 완료일자 틀렸지. 가격 조사 완료일자가 되고요. 감정평가서 작성일자 틀렸지. 가격조사 완료일자가 돼. 두 번째,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입니다.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 미리 정해졌다 얘가요. 과거 또는 미래를 말. 이때는요. 가격 조사가 반드시 가능해야 됩니다.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기시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어린이요. 자, 시점을 과거로 의뢰합니다. 과거로. 그래서 3년 전입니다. 3년 전. 무슨 재산? 상속재산이요. 어른이 돌아가셨거든요. 이때부터 가족끼리 다툼이 생겼어요. 이때는 항상 3년 전 시점에 가격 거야 됩니다. 미리 정해줬잖아요. 이때는요 반드시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3년 전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이때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3년 전이 아니고 50년 전이다. 이걸 정하면요. 이런 조사는 조사가 어려워요. 이때는요. 평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근거 원칙입니다. 교진 시점의 근거 원칙은요. 바로 변동의 원칙입니다. 변동의 원칙이 자꾸 예측의 원칙을 집어넣어요. 예측의 원칙은 X,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긴 시점은요. 요것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요것만큼은 꼭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2번요. 예측의 원칙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돼요. 3번 내려가죠. 최사의 내부 원칙입니다. 내부 원칙은요. 형수배기 4가지죠. 첫 번째, 균형의 원칙입니다. 균형의 원칙은요. 지문 너무 잘 나와요. 의, 적용 둘 다 알아야 됩니다. 의는요. 모두 밑줄 하세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내부적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밑줄 하시고요. 그러면 내부적 구성 요소 간의 균형 괄호 묶어주고요. 줄이면 뭐죠? 내부 균형. 내부 균형입니다. 따라서 적용 보게 되면 균형에 맞지 않으면 가치가 하락하죠. 밑줄입니다. 기능적 감가 밑줄.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고요. 또 내려가서 개별 분석 밑줄. 바로 개별 분석입니다. 그럼 다시 나왔네. 기 나왔죠. 기. 따라서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이다. 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리고 2번요. 수익 최종 체감 원칙은 의의를 보게 되면 부동산에 단위 투자액을 계속 투입하면 총 수익은 증가하겠죠. 어느 한계점을 넘었으면요. 수익은 체감한다는 원칙입니다. 적용 내려가세요. 자, 토지 경우는요. 입체 이용률 밑줄, 입체 이용의 근거를 지시하고요. 건물은요.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 밑줄, 추가 투자와도 관계됩니다. 세 번째,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괄호 밑줄 하세요. 잉여 생산성 원리 밑줄. 똑같은 말입니다. 잉여 생산성 원리 이꼴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자, 의의는요. 기업의 총 수익은 토지, 자본, 노동, 경영 각각 요소로 배분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자, 약간의 여백이 있죠. 여백. 이때 토지는요. 문제가 있죠. 뭐 때문에? 부동성이죠. 토지는 부동성 특성 때문에 토지의 수익은 가장 나중에 최종 배분돼요. 토지의 수익은 최종 배분된다. 토지의 수익은 최종 배분되는 것이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적용 내려가죠. 꼭 기각합니다. 토지잔여법 동그라미. 토지잔여법의 이론적 근거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4번요. 기업원칙은요. 부동산의 어떤 부분이 부동산 전체의 수익이나 가격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에 대한 밑줄입니다. 부분과 전체에 관계되는 원칙. 따라서 부분이 전체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말합니다. 적용은요. 밑줄입니다.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 밑줄. 추가 투자와 관계되는 원칙입니다. 4번요. 외부 원칙입니다. 외부 원칙은 경쟁과 적합의 원칙이죠. 경쟁 원칙은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의의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초과이윤이 생기니까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초과이윤 밑줄. 초과이윤 단어만 나면 무조건 경쟁의 원칙입니다. 이것만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2번 내려가죠. 적합의 원칙입니다. 적합의 원칙은요. 둘 다 중요합니다. 의의를 모두 밑줄 하세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인근 환경에 적합, 괄호 묶어주고요.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됩니다. 적용 내려가세요. 만약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면 밑줄합니다. 경제적 감가 밑줄. 내려가서 지역 분석 밑줄. 자, 또 나왔죠? 자, GGG 나왔지.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무슨 분석? 지역 분석. 자꾸 나옵니다. 목차 5번요. 최사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원칙입니다. 1번 수급 원칙과 2번 대체 원칙인데요. 수요 공급 원칙은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적용해서요.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 근거 밑줄, 가격의 이중성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 이번요. 대체원칙은요. 한 3번 나온 걸로 기억납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의를 보게 되면 두 줄 모두 밑줄하세요. 경제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간은 효용이 똑같으면 둘 중에서 가격이 싼 쪽을 선택하죠. 가격이 똑같으면요. 효용이 높은 쪽을 선택한다. 이것이 대체원칙입니다. 적용. 자, 꼭 기억합니다. 3방식의 이론적 근거 밑줄. 그래서 3방식 근거 하게 되면 바로 대체원칙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 내용 모두 정리했고요. 이제 문제 봅니다. 자, 기출 문제 체크합니다. 대표 문제 체크할게요. 자, 1번 동그라미. 3번, 6번, 다음 페이지. 7번, 11번. 2장 넘어가요. 예상 문제. 5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9번, 11번. 다음 페이지. 13, 14, 15번. 17번. 다음 페이지. 21번. 24번. 다음 페이지요. 26번. 다음 페이지. 32번, 33번. 35번. 다음 페이지요. 39번, 43번. 다음 페이지. 45번, 47번. 다음 페이지요. 50번. 3방식 넘어가요. 기출문제가요. 432페이지입니다. 체크합니다. 5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요. 2장 넘어가요. 12번, 13번. 다음 페이지요. 17번. 다음 페이지. 23번, 24번. 예상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요. 4번, 6번. 다음 페이지요. 10번, 14번, 15번. 다음 페이지. 17번. 다음 페이지. 25번. 다음 페이지. 28번, 30번. 다음 페이지요. 38번. 다음 페이지. 42, 43. 45번. 42번이죠. 43번이죠. 44번도 동그라미 45. 네 문제입니다. 42, 43, 44, 45 다 풀어야 돼요. 다음 페이지요. 46, 47, 50번. 가격 공시제도 넘어갑니다. 기출문제요. 462페이지입니다. 5번 동그라미. 7번요. 다음 페이지. 8번. 예상 문제 넘어가죠. 2번, 3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7번요. 여기까지예요. 자, 문제 처음부터 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번. 감정평가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평가 기능은요. 2번 출제되었어요. 나오면 득점이 됩니다. 자, 평가 기능은요.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를 파악이 됩니다. 다시 자 이론 내용 잠시 볼게요. 394페이지입니다. 394페이지. 자, 1번 평가 의의에서 목차 2번 보니까 간평 기능 나오죠. 여기서 2번 나왔어요. 표를 봅니다.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입니다. 정책적 기능은요. 자, 공적 활동이죠. 공적 활동과 관계되면 정책적 기능이고요. 경제적 기능은 사적 활동이죠. 사적 활동과 관계되면 경제적 기능입니다. 정책적 기능은 공적 활동이니까 1번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관리. 예를 들면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는 공적 활동이죠. 정책적 기능이 돼요. 2번 밑줄 하세요.
부동산 적정 가격 유도 밑줄. 얘는 바로 공시지가를 말이에요. 공시지가고 하는 것은요, 공적 활동입니다. 정책적 기능입니다. 3번요, 합리적인 손실 보상. 4번, 세금 매기자 과세 합리화 모두가 공적 활동입니다. 정책적 기능입니다. 이어서 경제적 기능은요, 사적 활동인데 감정평가 결과 구해진 가격으로 사고 팔고 하죠. 얘가 바로 1번 효율적 자원 배분입니다. 사적 활동입니다. 2번 밑줄 하세요. 거래 질서 확립 밑줄.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은 사적 활동을 의미하죠. 3번 투자에서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모두가 사적 활동을 말이에요. 그러면요, 각각 2번, 2번을 밑줄 그었잖아요. 그래서 각각 2번만 조심하자. 부동산 적정 가격 유도해놓고 이것을 경제적 기능 오해하지 말리 말입니다. 바로 공시지가니까 정책적 기능이 되고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요, 자칫하면 정책적 기능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 기능입니다. 각각 2번만 조심하시면 돼요. 표를 봤으니까 다시 문제 봅니다. 402페이지요. 자, 평가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건 묻죠. 자, 그러니까 통틀어서 물어요. 1번, 부동산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 지수는 사적 활동이죠. 경제적 기능입니다. 2번, 합리적인 손실보상, 공적 활동이죠. 4번, 과세 합리화. 5번, 적정 부동산 가격 유도. 2번, 4번, 5번은요. 공적 활동과 관계되고 정책적 기능입니다. 정답 3번 틀렸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활성화 기여한다. 평가의 기능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답 3번 되겠고요. 문제 3번 봅니다.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서 매도인이 시장에서 지불된 금액이다. 맞죠? 옵니다. 2번요. 가치는 자, 효용에 중점을 두는데 여기서 장래 기대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한다. 여기서 비금전적인 것은요, 주로 쾌적성이나 편리성 이런 예가 되겠네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5가 되고요. 3번요. 가격은 대상 부동산의 현재의 값은 아니죠. 무슨 값? 과거죠. 과거 값이 되고요. 가치는 장래 기대 편익을 예상한 미래 값이 아니고 현재 값이죠. 틀린 답 3번 틀렸고요. 4번요. 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서 가치는요, 주관적이라면 각 개인마다 가치는 차이가 생긴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주어진 시점에서 가치는 여러 개죠. 그러니까 다양하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3번 틀렸습니다. 문제 6번 넘어가죠. 가격 형성의 일반적 요인 중에서 경제적 요인에 해당되는 것들만 묶인 것. 경제적 요인 하게 되면요, 저재물, 세기교 떠올리고 요거 묻는 거잖아요. 1번. 자, 교통체계 상태는 맞습니다. 도시 형성과 공공시설 정비는요, 사회적 요인이죠. 얘가 틀렸죠. X. 2번요.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규제 상태, 계획과 규제는요, 행정적 요인이죠. 틀렸습니다. 국제화의 상태는 경제적 맞지만 앞에 게 틀렸기 때문에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3번요. 재정과 금융은 맞습니다. 그러나 택지 주택 정책, 정책은 행정적 요인이죠. 요게 틀렸고요. 4번. 정보와 진전의 상태, 얘는요, 사회적 요인이죠. 사회적. 다음에 부동산은 세제의 상태, 세제도의 상태, 얘는요, 행정적 요인이죠. 둘 다 틀렸습니다. 5번요. 저재물, 세기교 모두가 맞는 용어인데요.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세 부담의 상태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7번요.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의 대상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바로 인근, 유사, 동수 세 가지죠. 세 가지를 묻는 겁니다. 1번요. 사례 자료를 동일소권 내 유사직에서 구할 경우에는 사례가 유사직이면 동네가 다르다는 말이죠. 이때는 증인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바로 1번 틀렸습니다. 2번요. 인근 지역과 동수 내 유사 지역은 밑줄입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가 없으나 밑줄. 인접할 필요가 있다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요. 거리에 멀고 가깝고를 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접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사 지역은 그 지역의 부동산 상호 간의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되면서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유사 지역 맞는 말입니다. 3번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맞는 말이죠. 4번요.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가 되면 넓으면요.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렵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일반적으로 저거 지역의 동일 소유권은 도심에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한다. 맞습니다. 지리적 선호도에 따라서 그 범위가 좁아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뭐죠? 자,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이 뭐죠? 강남 8학군이죠. 범위가 넓지가 않잖아요. 좁아지기도 한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것 정답 1번 틀렸고요. 다음에 문제 11번요. 다음 보기와 관련 깊은 가격 원칙을 알맞게 나열한 것 묻습니다. 단어 3개 나오죠. 기능적 감가 나오는 순간 기기기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두 번째 경제적 감가 나오는 순간 지지지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입니다. 다음에 기준 시점은 무슨 원칙? 변동이죠. 변동의 원칙입니다. 정답 5번 됩니다. 자, 그러면요. 2장 넘겨서 예상 문제 있죠. 예상 문제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